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희생을 말하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제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1일 만에 민주당을 나와 조국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검찰개혁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머뭇거렸고 그 사이에 권력을 탐하는 정치검찰들은 연성 쿠데타를 통해 마침내 집권에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하객진의 맨 앞에서는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던 조국 대표에 이어 이번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 빗대 총선 승리에 교두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출마 여부를 당과 상의하겠다며 비례대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에 나서며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누는 사이 조국혁신당은 박은정 전 검사에 이어 황운하 의원까지 영입해 검찰 정권 청산의 대립각을 키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전략으로 야권 지지층을 겨냥하고 민주당이 공천 잡음으로 신음하는 사이 정당 득표율이 두 자릿수가 될 수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5, 6석 정도, 이 정도는 조국혁신당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출범 초기 다소 거리를 뒀던 민주당은 지지층 이탈과 외연 확장 사이에서 연대를 고민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파급력을 예의주시하면서 여야 양당의 속내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는 이제 유승민 의원님이 개탄하시는 심정에 저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정치가 사라졌고요. 그냥 그 검찰권을 동원해서 칼질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 조건에서 이 선거가 치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는 사라졌고요. 그냥 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버팅기고 있고, 그다음에 집권 세력은 검찰권, 경찰권, 사법기관을, 그다음에 뭐 방심위, 뭐 국민권익위원회, 이 모든 국가기관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누가 먼저 시작했냐 따지지 말고 따지려면 밤새도록 얘기에 소용이 없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실이, 우리 현실이. 그런 거고요. 어차피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치면 피차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런 도덕의 잣대를 대어서 한국 정치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답이 없다고 보고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 조건 속에서 어떻게 좀이라도 더 나은 데로 나가볼까. 이제 그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고민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공감은 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를.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유승민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일가족을 사냥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조국이라는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찰권을 부당하게 행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아까 유 작가님도 우리 정치가 조금은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박정훈 대령 사건이나 무슨 김건희 여사 무슨 주가 조작 특검법, 김건희 무슨 디올백, 저는 그거 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왜 수사 안 합니까? 똑같이 모든 국민하고 똑같이 수사할 거는 수사받아야죠.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 거꾸로 소위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하고 진보를 하시겠다는 분이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아무리 윤석열 정권의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뭐 포악한 그런 검찰권 행사, 그게 미워도 유 작가님이 지금 조국 씨의 그 불법에 대해서 그걸 비호하는 건 아니시죠? 그럼요. 그 불법 근데 아직은 대법원까지 안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심까지 좀 신중하게 일단 끝났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도 2심까지 유죄 선고 받았지만 그래요. 대법원에서 깨져서 와서 지금 2심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승민 의원님의 말씀도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법의 잣대를 대가지고
그러니까 법을 갖고 들어오면 정치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아니죠. 정치라는 거는 그 법에서 걸러진 사람들이 하는 거지. 법에서 그렇게 걸러지지 않는 그런 불법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저는 근데 조국 씨는요. 우리나라에서 뇌물이고 부패 사건으로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대선에 나오고 이런 거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조국 씨 사건이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배우자 징역 4년형 이미 확정이 됐고 배우자가 출마하는 건 수많은 아니잖아요. 관련자들이 아니 거기에 있는 똑같은 따지는 그러니까 법률 유승민 관계가 의원님, 똑같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법을 저도 모든 정치를 법원으로 검찰로 갖고 가는 건 저 반대합니다. 정치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치가 해결해야죠. 그렇지만 정치의 최소한이 뭐냐? 최소한은 아니 이런 제가 파렴치한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한 번 더 쓸게요.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고발 사주 사건 이런 거 덜 먹이면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한동훈 씨나 뭐 윤석열 씨는 대통령 뭐 무슨 비대위원장 장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주장할 수는 있지만 주장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하셔야지 우리나라가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논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다 안고 대통령이 됐는데 여당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그럼 아니, 제가 같은 식으로 개탄하면 대통령이 되고 비대위원장이 되면 죄가 없어집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이 저딴 당을 지지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40% 가까이 된 날이 정말 이 나라 떠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 세상이라고요.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말.